주변과 마을을 잇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대표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인천 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서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바쁘실 텐데 일정을 이렇게 짬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2026년 지방선거에 이 서구구청장, 서해구청장이죠, 이제는. 서해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된 이유와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핵심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시는 것처럼 서구는 개 건너라고 하던 시절부터 네.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의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제가 해왔는데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꿈꾸고 계획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일들을 제가 좀 더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것은 시작도 강범석, 마무리도 완성도 강범석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천 서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설명이 짧은 시간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문제라고 한다면 한두 개가 아니고요. 그게 또 따로따로 떼어낼 수는 더더군다나 없어서 네.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체격이 엄청 커졌는데 아직 체력은 좀 덜 따라가는 이제 성인기로 넘어가는 청소년 같은 느낌. 여러 가지 분야, 도시의 하드웨어의 완성부터 도시와 지역 간의 격차 해소, 교통도 물론이고 문화예술, 그러니까 일상의 어떤 품격과 삶의 질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직 조금 더 많이 가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는 최고의 현안이 뭐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더 도시의 내실과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방향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를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올 7월이 되면 검단구가 분리되고 서해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분구 이후의 지역 간의 재정 격차나 균형 발전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 간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들 간의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있는데요. 개발 지역과 기존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좀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네. 분구 관련돼서 이제 많은 우려들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만, 우려가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아마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아니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의 시간을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이고, 인천광역시이고, 서해구든 검단구든이고, 또 정치인들의 역할,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면 해결될 거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서해구나 검단구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지역 간의 격차의 문제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도 살지 않은 지역을 밀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래부터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그분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건 사실은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이해관계 조정만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조금 노력이 필요한데, 하지만 앞으로 서구뿐 아니라 인천 전체가 그 문제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지역 간의 격차가 삶의 질의 차이로, 그래서 어떤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소속감의 훼손이나 격차가 생긴다면 그게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결정적인 해로운 요소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 그래서는 아마 신도시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지역의 그런 도시 재생 사업, 필요하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다양한 방식의 개발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노력,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과정을 위해서 어떤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좀 더 있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은 일단 좀 급하게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데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체감될 만한 변화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려운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양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건축물, 특히 큰 사이즈의 네네. 건축물이나 토목 사업이 그 뭔가 체감하는 거로는 최고입니다, 사실. 따지면 아마 서구는 현재 당장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제3연립교가 청라 하늘대교로는 일부러 개통을 해서 그 효과를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듯이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된 하나금융타운의 본사 건물, 그리고 그 내년 말에 완공될 도움구장을 갖춘 스타필드, 그 다음에 3년 뒤에 완공될 청라 아산병원 같은 우리 청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건축물들이 건축물 자체로서의 가치도 그렇지만 그 건축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많은 변화와 가능성들이 아마 시민들에게 큰 체감이지만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할 것이고, 이 원도심 지역을 가로질러서 이 도시를 양분시켰던 인천대로에 대한 일반 도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많은 방음벽이 뜯겨져 나갔고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은 이 방음벽이 사라진 옛날의 도로를 볼 텐데 조금 더 지나면 그 가운데에 녹지가 들어서고 좌우에 2차선 도로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주거 지역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 아마 이게 1, 2년 안에 끝나진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뭔가 우리가 인천이 서구가 서해구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호선이 개통돼도 아마 많은 효과가 있을 거고, 사실 이런 식으로 서구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네. 결국에는 시간이 문제인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재 인천시와 서구 사이에 분구 관련 필수 경비 확보 문제가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천시로부터 우리 구의 몫을 어떻게 당당히 받아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국은 다 받아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사실은 이게, 분고 문제가 확정되기 전에 올해 정부 예산이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국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 푼 없는데 아마 이제 관련된 법률 근거도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국비 지원도 있지 않겠나 기대도 있고, 인천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유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거나 줄였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 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분고 과정에서 이제 시하고 구간의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술용어로 게이밍 앤 레이셔닝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올 수 있는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대체로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예산에 결손이 생기거나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 못하거나 하는 일은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구의 자체 예산으로 극복을 하되, 이 분구가 되고 사실은 서구 차원에서 검남구 분구에 내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오긴 하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은 될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걱정을 주민 여러분께 떠넘기지는 않을 테니까 지켜보시고 걱정해주시고 때로는 응원해 주시되 너무 심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는 우려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년과 주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청년층이 요즘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이유는 많이들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높은 주거비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청년 정책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어디에 방점을 찍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있고 인천시장이 하실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 거다라고 얘기하고 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주제넘은 얘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들 보면은 말씀하신 주거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하는 게 있고요. 청년들이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수업비를 지원한다든지 면접에 필요한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수혜를 받은 대상자는 좀 적지만 심지어 이 치아 미백 치료나 네, 교정 네. 치료 같은 것들도 이런저런 도움받아서 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장에서는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특히 LH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 내에 이제 청년 주택들을 좀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남 일동 지역에 거북이 기지, 거북이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동시 진행 중인데, 그다음에 기왕에 지어놓은 것도 있고, 또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저 서구청 주변에 이제 지하철역 인근에 해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저 지하철 역세권에 청년 주택들이 좀 많이 좀 들어서는 거를 좀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좀 얻어내면,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면서 본인의 일을 하고 여기서 꿈을 기르는, 그다음에 그 전제하에 세세한 것들을 좀 채우는 일들을 저희가 구청이 돕겠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청년 전체에 대한 지원 사업도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립은둔 청년들.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좀 힘들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제가 보기에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면 되는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뭐 조금의 어떤 뭐 생활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뭐 조금의 현금이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주변에 좀 다방면의 조직화된 지원과 연대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십시일반 청년 사랑 울타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강하고, 또 고립운동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지원과 심리 상담은 물론이고, 네, 그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에 대한 지지 연대에 필요한 심리 상담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라든지 우리 서구에 있는 청년들은 본인의 꿈을 가지고 본인의 현재 어려운 여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게 제 구청장으로서 제 꿈이고 네. 제 노력입니다. 자, 이제 올 3월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 돌봄 정책이 네. 시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나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어느 한 곳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지역의 돌봄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과제, 또 그에 관련한 어떤 공약 이런 게 있으신지요? 네, 이제 현재 뭐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사업은 이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 네. 또 이제 그 인구가 적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우선 관심이 가신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수도권 지역은 이제 가까운 지역에 의료 복지시설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거보다는 다음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시범 사업을 이미 시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돌봄 사업의 핵심은 의료 보건 파트와 복지 서비스 파트라고 치면 뭐 정부는 같이 갑니다. 우리는 별개로 서구에서는 그 보건소가 운영하는 지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서구 전체 현재 6개가 있는데, 거기를 건강생활지원센터 겸 장수누리터로 해서 여기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더해서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진행하는 복지재단과 서구복지재단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게 결국 이제 정부가 추진한 통합돌봄 사업의 골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렇게 병행하면서 합쳐지는 과정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구 주민들은 유독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높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서구 주민이라면, 서해구 주민이라면 많이들 공감하는 문제실 텐데요. 환경 문제, 그러니까 생활환경의 개선, 거기에 이제 안전까지 더불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도 여기 있고, 또 뭐 정말 소각장도 있고, 뭐 사실은 서구에는 등록된 공장만 4,500여 개가 있고요. 네. 등록되지 않은 공장까지 하면은 6,000개가 넘을 걸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여기가 과거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던 시절에는 여기에 약간 그 환경과 관련된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폐수라든지 뭐 표면 처리 도금 업체라든지 PCB 회로 기판 업체라든지 목재 가공업이라든지 다 보면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과 관련된 네. 부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들인데, 관련해서 서구는 아예 그냥 환경 문제가 심각한 데라고 그냥 낙인이 찍히다시피 했는데, 사실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결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네. 10년 전에 저희가 측정해 본 바로는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관련된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높은 것은 아니고 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잘 걱정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기가 보면은 항구도 있고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통행량도 많고 건설 현장도 많고 많은 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불가피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진행합니다만 현재 대기 오염 물질이나 수질 오염 물질 배출 관련해서는 그 배출 양이 많은 공장을 중심으로 TMS라고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를 다 붙여놓습니다. 불뚝과 네, 네, 배출구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수시로 수질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 관련돼서는 24시간 악취 콜센터라든지 이동형 측정 장치를 통해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개선합니다만 그래도 시시때때로 뭐 악취 발생이나 수질 오염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저희가 대기하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서구에 현재 한 4,100개 정도의 CCTV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구청이 아니라 서부경찰서의 노력이긴 합니다만 발생한 강력 사건은 거의 100% 범인이 검거가 되고 그 사건 해결도 인천청 내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부경찰서와 함께 CCTV나 보안 등이나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 뒤에 누가 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안심고를 골목에 네, 오토마다 네. 설치하고 있고 뒷길에 이제 보안 등으로 좀 밝기가 부족한 지역은 바닥에 표지병을 심거나 벽에 조명 장치를 달아서 네, 네. 야간 시간에 부녀자들이나 누구나 다닐 때 조금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예. 특히 원도심 지역 중심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통 분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실 계획입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게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혼나고 듣고 해결하고 해도 여전히 뭐 구청장 만나게 됐다는 분 계시죠. 네, 그래도 네. 끊임없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 듣고 어쩔 때는 방법이 없으면 혼나기라도 해야죠. 어찌 보면은 주민들이 뭐 답답한 거를 화를 내시는 거를 듣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하고 뭐 주민들과 소통 전에 말이 한다. 뭐 당연히 연초에 동주민들과 만나는 행사도 하고 권역별 묶어서도 하고 이 활동하는 주민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현안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고 또 낮에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퇴근길 톡톡이라고 야간 시간에 주민들과 간담회하는 행사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24시간을 모든 시간을 소통에 쓰진 않지만 제가 하는 일이 소통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네, 있고요.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주민의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혼나기라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울기라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을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인 서구 FM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건 일단은 알림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록 활동과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마을 공동체나 지역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 앞으로 발전시켜 주실 의향은 또 없으신가요? 이건 좀 말이 길어질 텐데. 네. 제가 대본에서 신문방송도 공부했는데, 이런 거죠. 언론, 미디어는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지만, 소련 시절에 프라우다나 이스크라 같은 신문 매체는 혁명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라는 미디어 자체가 무지와 문맹으로부터 문명을 만들어내는 도구였고 그 자체가 조직이었고 그 자체가 선전이었고 그 자체가 선동이었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이스크라로부터 시작해서 프라우다로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는 어찌 보면 신문의 시대는 이제 사라지고 그게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하다가 비디오 킬러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가 있듯이 영상 매체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하지만 이런 공급자 위주의 TV 방송도 이미 시대는 저무는 것 같고, 이 만들고 선택해서 보는 주문형 영상 매체인, 요새 뭐죠? 유튜브라든지 OTT.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 대단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위기이자 기회인 것이, 과거에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은 저출력 FM 방송을 통해서 작은 권역에서, 네. 이제는 아마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보면 그 뭐죠, 뭐 벼룩시장 같은, 이제 그 학술 용어로 하면 Classified Advertising Newspaper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각 광고를 하는 신문 네, 같은 네. 게 공동체의 약간 그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미국 네. 같은 경우도 과거 60년대까지 하더라도 그런 그 조각 광고를 실은 신문들이 그냥 집안일을 다 거기 넣었어요. 뭐 우리 네. 예를 들어 뭐 우리 할아버지 환갑잔치 한다, 뭐 누구 간다, 이런 것까지 다. 근데 그런 역할들을 FM 라디오가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매체로 유튜브로 뭐 OTT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할 때 유튜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네. 여기는 콘텐츠는 누구나 만들 수 있죠. 1인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거대 기업도 콘텐츠 만들 수 있는데 마을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거를 퍼뜨릴 수 있는 채널은 더 강력해졌고 더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가 문제이지, 그걸 어떻게 확산시킬 거냐라는 거는 오히려 업혀갈 수 있는 거라, 어찌 보면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의 이야기들, 마을의 공동의 관심사를 찾고 만들고 확산시키는 거는 앞으로도 오히려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이게 점점 도시가 커지고 익명성과 대중성이 강화되는 이런 현상 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네, 뭐 네. 실제로 이 서구에도 공동체 활동하시는 단체 기관이 합치면 70몇 개가 넘고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네, 네. 이런 노력들이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희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희구에 대한 중요한 접착제 역할, 그 매개체 역할, 조직의 역할을 아마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관심 갖고, 예,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이나 행정가이기 이전에 우리 인간 강범석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좌우명 같은 한 문장이 있다면? 전 이제 어려서부터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반드시 그 안에 내 스승이 있다. 주변에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네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네. 뭐 지금처럼 확장하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부터 배우라는 얘기고, 그 누구도 너보다 네가 아래로 내려볼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얘기죠. 네. 그 마음이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임도 막중하고 몸과 마음이 고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왜 강범석이어야 하는지, 다른 후보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독보적인 강점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뭐 구청 단위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시대적으로 필요한 리더의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학자보다는 장군이 지도자가 되는 게 네네. 맞고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는 약간 밀어붙이는 힘이 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뭔가 큰 다툼과 혼란이 겪은 뒤에는 화합과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는 과거에 인천의 변두리에서 이제 인천을 대표하는 도시로 이제 나아가 서해구로 재출범하면서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대표 도시로 성장해야 되는 사명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서구의 중요한 변화의 그 핵심적인 시설을 제가 구청장을 맡아오면서 그 많은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어떤 거는 실현하고 현재는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이만큼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제가 완성하고 그 뒤에서 다른 유형의 지도자가 다음에 장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느냐. 저는 저로서는 그게 좀 서구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서해구의 유권자들 또 주민들에게 마무리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은 12년 전에 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셔가지고 4년 동안 구청장 잘 마쳤습니다. 그때도 또 뭐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8년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그때도 조절을 했는데 주민 여러분이 그때는 저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어요. 네. 4년의 시간을 지나서 제가 4년 전에 다시 제가 도전을 했는데 그때 저를 다시 또 선택해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제가 꼭 제가 이뻐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은, 야, 그래도 내가
딴 사람 써봤더니 그래서 네가 더 잘하더라. 그래서 써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판단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걱정과 고민도 있으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구에 있어서 서구의 삶에 서구에서 사는 내 삶이 하루하루 나아질 수 있겠는가? 서구에서 사는 내 삶이 내 스스로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는가? 서구에서 내 삶이 그래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아이를 키워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이런 내 일상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전처럼 내가 그때 너를 뽑기를 잘했어 라고 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대표 마을 미디어 마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과 장시간 이렇게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